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 오늘은 기농 하실 때 자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적당할지에 대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하고 땅하고 요거는 빼고 순수하게 현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농 자금이 물론 많으면은 많을수록 뭐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농 자금은 최소한도 기농 하셔가지고 최소 3년 정도는 수익이 없다 셈 치고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자금 같으면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은 현금을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기농을 하시기 전에 배우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서 뭐 각종 지자체에서 연수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뭐 연수를 뭐 6개월 뭐 짧게는 한 달 뭐 1년 동안 뭐 과정 밟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전부 거의 6개월 이하로 기농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래 받고 기농을 막상 하게 되면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의 첫해, 1년 동안, 물론 작물 따라갖고 1년 만에 수확하는 것도 있고, 뭐 길게는 뭐 4년, 5년 만에 수확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운이 좋고 하늘이 잘 도와서 1년 만에 첫해 농사를 했는데 대풍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거는 배제를 하고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을 해 봤을 때 이래 주변에 이래 보면은 거의 1년 첫해 그의 1년 농사는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했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첫해 농사 결과물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과수 농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이제 들었을 경우에 뭐 천주를 갖고 있는데 천주에서 만약에 뭐 한 100톤이 생산되면은 이제 잘 된다고 봤을 때 경험자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근데 일반 기농 초보자가 농사를 과수 농사를 짓게 되면은 진짜 한 60주, 한 60톤 그 정도밖에 수확물을, 결과를 못 냅니다. 그러고, 양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품질이 고품질로 생산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첫해 농사 짓자마자 고품질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내공이 좀 쌓이고 하면은 같은 땅에 같은 조건 하에서 될 수 있으면은 고품질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고품질의 농사를 지어야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 기농 농사꾼한테 첫 해는 그거는 무리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1년을 대충 경험 삼아 조금 실패했다 치고 2년째 되는 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1년 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2년째는 조금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농사라는 게 경우의 수가 참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2년째는 농사 그럭저럭 잘 지었는데 수확기 다 돼 가지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박이 왕창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그 태풍이 온다든지 뭐 진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거의 절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요즘 갈수록 종종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눈물 날 지경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렇게 산전수전 이렇게 겪다 보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고 이제 3년째 접어드니까 이거 하늘의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한 2년 동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쌓인 그 경험, 실패 경험하고, 그러고 2년 동안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일을, 그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 나름대로 경험이 조금 쌓이거든요. 거의 3년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 첫해 농사 지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년 동안 버틸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고 이게 그 농사가 또 암만 잘 지어가고 대풍이 되었다 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은 진짜 그동안 투자했던 거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그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나 이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특히 그 잘 나오잖아요. 그 양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그 트랙터로 막 갈아 엎어버리는 거 나오지요, 수확기 때. 그게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 수확하는 인건비하고 줘봐야 도로 완전 마이너스 적자가 나니까 그런 경우가 이 농사는 생깁니다. 이런 그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내 물건 조금이라도 뭐 생산이 되면 손에 조금 덜 남더라도 도매 시장이나 이런 데 팔면 되지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거는 그래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조금이라도 남아가지고 팔면 되는데 인건비는 자꾸 오르지요. 농사용 자재비도 자꾸 오르지요. 그러면은 인건비 빼고 자재비 빼고 하면은 남는 게 아니라 도로 적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농사라는 게. 지금 갈수록 농사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보통 초보 기농인들은 그런 경우를 너무 쉽게 이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뭐 적게 팔면은 적게 먹고 살면 되지 이래 그 계산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완전 적자가 납니다. 적자. 완전 적자.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하면은 기농하는 첫 해 있죠. 첫 해부터 거래처를 다양하게 늘리십시오.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소비자 판로 개척입니다. 직거래. 그럼 직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팔고 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첫 해부터 그 블로그 개설하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홍보용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기농 첫 해부터 어떤 작물을 심든지 간에 그 작물을 농사 일기 형식으로 수확할 때까지 꾸준히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소비자 판로 개척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럼 농산물 수확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그걸 그 도매 시장에 다 팔면은 중간 상인이나 도매 시장에 팔면은 당장 조금이라도 목돈이 들어오고 그러지만은 실제 남는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처를 무조건 그 도매 시장이나 그렇게 파시려고 하지 말고 그 인터넷 거래처를 확보를 해가지고 소매로 팔 수 있는데 많지 소매로 팔고 적정 그 가격으로 팔고 나머지 남는 분량에 대해 갖고는
그 중간 상인이나 도매시장에 넘기시는 게 그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배웠다고 해갖고 그 시골 들어가자마자 농사 지으면은 1년 후에 어느 정도 목돈이 나오겠네. 그렇게 쉽게 계산하시면은 안 됩니다. 농사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시골에서도 농사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정도로 농사 몇십 년 그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게 자기만 농사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당장 원래 처음 이제 농사 들어와갖고 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물론 농사라고 해갖고 물론 다 쪽박 차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 준비를 단디 하시고, 그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농 자금,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소한도로 3년 정도 버틸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기농 하실 때 물론 집을 사든지 집을 직접 지으시든지 땅을 뭐 사시든지 이거는 자기 형편 따라 하시면은 좋겠지.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해 이제 기농을 하실 때 그 토지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를 하십시오. 임차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도 되고, 그 나중을 대비를 해가지고 임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그 시골에는 지금 묵은 땅도 많고, 그러고 토지를 빌려주는 그런 또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아주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시고, 시골에는 진짜 주택을 하나 짓든지 사게 되면은 나중에 팔게 되면은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잘 안 팔립니다. 거의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알아보시고, 우리 도시에 살다가 나중에 그 기농 그 계획을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